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2부 두 부에 걸쳐서 이번 주 승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영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의 남자 싱싱한 글래디에이터 최진정입니다. 세안대학교 배정호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금요일의 평론가 배정호입니다. 예. 앞으로는 조금 성의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일단 제가 놀란 게 두 가지인 게 하나는 전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2시 반부터 이제 이 판결 선고가 시작이 됐죠. 이 재판이. 근데 2시 반부터 시작하면 보통 한 3시 반, 4시 정도에 이게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나와서 일단 놀랬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분들이 80만 원 무죄 민주당은 무죄라고 주장을 했고 나온다라고 하면 유죄를 주장한 측도 이게 그렇게 8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징역형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이거는 배정호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좀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고요. 그 누구든 다 놀랐을 거예요. 네, 좀 이렇게 충격을 받은 이유는 예상하고 좀 다른 그런 선고 결과가 나왔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무죄 또는 벌금형 그리고 벌금형이 내려져도 피선고권이 박탈되지 않는 100만 원 미만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실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이제 2심과 3심이 남아 있지만 굉장히 좀 대권 가도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2심에서 반전 또는 대법원에서 반전이 있지 않는다면 피선고권이 박탈된다면 대권 도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도 엄청난 일이겠지만은 민주당에는 이제 재앙이죠. 그리고 전체 전국 또 대선 앞으로 흐름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이 크고요. 또 저는 이제 예상을 저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어제 지상파에 출연하는 이 평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수 평론가 두 분이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한 분은 150에서 300만 원을 예상을 했어요. 한 분은 직을 유지하고 피선거권을 유지하는 100만 원 미만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1심에서 실형이 떨어지니까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당장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5시부터 긴급 최고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결과 후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저는 놀랄 일이 아니다. 좀 전에 그 신율 교수님께서 두 가지가 놀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2시 반에 시작하면 좀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고에 걸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놀랐다. 그리고 또 형량에 놀랐다라고 하는데 저는 두 가지 다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오후에 모 방송사 뉴스 편성 담당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걸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실무의 촉을 가진 최진정 변호사님한테 묻는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길어봤자 1시간이다. 왜냐하면은 공수사실이 2개밖에 안 되고 제가 봤을 땐 대부분 다 유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은 짧습니다. 공수사실에 대한 무죄가 나오면 길어요? 무죄가 나오면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길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유죄가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공수사실이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길어봤자 1시간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걸 맞췄고 더불어서 오늘 아침 모 종편에서 저에게 물은 질문에 전부 유죄가 나오면은 1년 6개월 일부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형 1년이 나올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양형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치적 시각에 어떤 그 색안경을 끼면은 답이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무를 해본 한마디로 정치가 아니고 그 법조인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건 너무나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그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인데 허위 학력 기재와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괄호 열고 협력대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괄호 닫고 졸업했는 요걸로 얼마 벌금 받은지 아십니까? 그걸로 200만 원 받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권에서 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허위 학력 한 줄 가지고 그렇게 200만 원을 하는데 이렇게 정말 대선에 나와서 그것도 방송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에 걸쳐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또 거기다가 그 국감에 나와서 정말 그 송영길 대표가 여기는 당신이 대선 후보 검증한다 생각하고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니까 앞에 판넬까지 만들어서 하나하나 설명했던 이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형종 그 벌금형이냐 아니면은 그 징역형이냐 이런 형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벌금을 한다? 저는 실무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형종이라 그래요? 그거? 형의 종류. 그래서 형종을 벌금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집행유예를 할 것이냐 금고를 할 것이냐 그런 형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서 이건 당연히 징역형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얘기했듯이 이거는 형의 감경 사유는 하나도 없고 가중 사유는 차고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낮게 본다 하더라도 징역 1년 내지 1년 6개월을 저는 예상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유에서 일부 무죄 지금 뭐 무죄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방금 재판부에서 그 2022 고합 660 사건 재판부 설명 자료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고 김문기 씨에 대해를 잘 모른다라는 부분도 유죄. 처장이요. 유죄 처장 모르죠. 유죄 그리고 또 백현동 관련된 허위 사실 부분도 둘 다 유죄로 하면서 일부 몰랐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부분에서 무죄가 됐고 말씀드려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서 두 개가 그 어떤 유죄가 됐기 때문에 두 개는 이른바 경합범입니다. 그럼 경합범 가중이 되면은 중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면은 이것이 벌금이 된다? 저는 민주당이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좀 더. 근데 두 분이 그저 승자 패자 뭐 이런 거 꼽아오신데 이 어떻게 좀 이걸로 이어갈 가시죠? 수 있어요? 예, 예. 이어갈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배종우 교수님 승자 누구예요? 승자 저는 패자 뭐 아무거나 먼저. 요즘 뭐 직을 유지하는 그런 그렇죠. 결과를 예상을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저 피선거권 박탈형 미만으로 나온다. 그렇죠. 저는 이제 예.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가 5시에 방송을 하지만 또 준비하시는 작가님, PD님들한테는 뭐 12시 전에는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과를 제 나름 이제 패자에 대해서 진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패자는 딴 사람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승자는 누구라고 보세요? 사실 저의 승자는 지금 엉망으로 갑시다. 패자부터 가는 게 맞아요. 패자. 그리고 승자는 엉망으로 이따가 가는 게 거예요. 맞고요. 예, 어떻게? 예, 패자는 이재명, 김혜경 부부. 좀 그렇게 해서 보냈고 예. 그것을 100% 맞춘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어제의 패자는 이재명 대표의 사모님 이재명 당내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 가지고 2018년에 뭐 국회의장 사모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사모님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10만여 원에 대한 식사를 하고 그것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 것으로 해서 검찰 구형 300만 원, 1심 판결 15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아니 그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지만 1심 판결 이용을 보면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후로 해서 여러 번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서도 동일한 어떤 그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의 패자는 김혜경 여사가 분명한 것이고 이어서 오늘 진짜 연타석으로 지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가 됨으로써 예.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풍전등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뭐 이 오늘의 이론의 여지가 없이 패자는 이재명 대표인 것이죠. 자, 제가 이렇게 배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판결이 옳다 그르다는 우리가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법치 국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 단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민주당 아까 5시에 최고위원 한다 그랬어요. 네네. 그러고 지금 뭐 당혹스럽다 이런 아마 입장을 한 모양인데 앞으로 민주당의 스탠스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을 유지하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다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여 투쟁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내일도 대규모 장외 집회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뭐 나머지 사당은 물론이고 이제 민노총 포함해 가지고 시민단체까지 가세를 해서 그 초점은 이제 일단 특검을 요구를 하고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또 요구하고 제가 볼 때는 뭐 더 나아가서는 탄핵의 깃발도 타이밍을 지금 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재판 결과가 뜻밖의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제가 볼 때는 안 좋게 나와도 대여 투쟁을 좀 강력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는 정치 탄압이다라는 논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대여 투쟁을 똑같이 제가 볼 때 더 가열차게 하지 않겠는가. 제가 교수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대여 투쟁을 강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내부 동료를 막기 위해서 뭐 왜 그럴까요? 뭐 그런 부분도 전혀 없지는 않겠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게 나와도 강력하게 그렇죠. 윤석열 그거는 맞아요. 대통령을 예, 압박해서 날개 다른 거니까. 탄핵을 끌어내기 전에 지금 자진하야 시킨다라는 게 지금 뭐 야권의 뭐 노골적인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나온 게 임기 단축 개헌 카드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유는 탄핵으로 할 경우에는 탄핵에 대한 보수 지지층의 또 트라우마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역풍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재판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뭐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니지만 좀 이따 지켜봐야 되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력한 대여 투쟁을 통해서 현재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쪽으로 그렇죠. 가닥을 잡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최 변호사님 네. 요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플러스 알파로 뭐냐면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솔직히 대통령 지지율 바닥이잖아요. 뭐 오늘 조금 또 이거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는 거 요거는 개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한국갤럽에서 20% 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해서가 된 게 아니라 결집해서 됐다고 저는 보는 예. 거고. 근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지지율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반사적 이익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적극적으로 뭘 해서 내가 포인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한 반사적 이익을 얻는다. 대한민국 정치란 것이 결국 상대방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반사적 이익을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단순히 반사적 이익이라고 보기에는 오늘 그 속보를 봤을 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남미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남미에 있는 뭐 카스트로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도 만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나름대로 정치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더불어서 최근에 그 의료 분쟁과 관련해서도 지금 의료계 내에서 그 새로운 리더십이 오는 등 나름대로의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지난주부터 얘기했듯이 국민의힘 내지는 그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골든 크로스로서 이 제일 밑에 변곡점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된 반면에 거꾸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꺾이는 데드 크로스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바로 여기가 된 것이고 우리가 권투를 할 때 보면은 하나 잽잽이 중요한 거 아니고 원, 투, 스트레이트 연타를 맞으면 그러기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일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어떤 그 선고가 그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요리에 불과한 것이고 에피타이저에 불과한 것이고 이후에 있는 것이 메인 디시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민주주의의 핵심과 관련되는 공직선거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벌금도 아니고 당선 무효형, 피선거권 박탈행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한마디로 타이슨에 의해서 핵주먹을 한 대 맞은 거예요. 이어가지고 다음은 11월 25일 날 위증교사에서 실형 선고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앞으로 장외투쟁을 통한 어떤 집회를 할 때에 어떤 동력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 것이죠. 그렇다는 점에서 오늘의 어떤 그 재판부의 결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정표적인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어떤 그 공소 제기 자체가 사법 살인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오늘 뭐 검찰청 앞에 모인 집회 인원을 제가 봤더니만 검찰청 앞에 모인 무죄 주장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과 그것을 그 집회를 막기 위해서 모인 경찰 숫자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모인 사람이 몇 명 없더라고요. 2,400명이 경찰은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상황 속에서 장외 투쟁을 하는 어떤 투쟁의 동력, 그 투쟁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이런 식으로 한풀 꺾인다고 하면 과연 탄핵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더불어서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를 위한 임기 단축 개헌이냐? 이재명을 위한 개헌이냐? 이런 식의 어떤 역풍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상 민주당의 지금 그 탄핵 내지는 임기 단축 개헌 전략은 물 건너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일단 지지율 관리는 좀 제가 다른 시각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0%로 3%포인트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 반등한 것은 오늘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결과는 반영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건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이 반등을 어디서 이끌었냐면은 갤럽 여론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TK 지역에서 지난번 여론조사에는 14%였는데 37%로 껑충 뛰어가지고 지금 3%포인트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 전에 보면은 18%까지 떨어졌거든요. TK 지역에서 평균 19%일 때. 그러면 지금 TK 지역은 굉장히 요동친다. 그러면 요동치는 거는 뭐냐면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특히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굉장히 실망해가지고 이탈했다가 또 그러면 너무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보수가 괴멸되면 정권이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결집하는 이런 상황이 저는 개인적으로 반복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나온 이 재판 결과가 다음에 여론조사에는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보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감, 특히 그중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다. 다만 17%까지 떨어지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하락세를 막는 역할은 좀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악재가. 첫 번째로는 뭐냐면 명태균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명태균 씨가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불을 봉쇄한 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겠지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 2번이나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검찰 수사가 이 부분까지 확대가 되지 않으면 또 이게 문제가 되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친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지금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질의응답하면서 또 폭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지율은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뭐 20% 안팎의 낮은 지지율을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뭐 가십거리에 불과한 것을 침소봉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따 뭐 얘기할 거 오늘 뒤죽박죽이 돼버렸는데 사실 제가 왜 그 제가 말씀을 원래 정리를 참 좋아하는 건데 오늘은 이 정리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주 정리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매우 훌륭한 앵커입니다. 왜 고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아이 좋아라. 제가 어제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의원과 함께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전 고령군수 예비 후보 그리고 전 대구 변호사시죠? 대구 맞아요. 시의원 예비 후보 두 분을 대리해 가지고 근데 그 두 분 구속 안 됐죠. 심사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에 영장 기각됐다라는 것을 봐가지고 그때 거기 계셨어요? 전 서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만 올라왔어요. 당사자가 풀려나면 바로 휴대폰 받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것을 영장 기각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 원래 계획은 어제 오전에 명태균 김영선을 하고 오후 2시부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배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해가지고 거의 2시간 반 동안 2명에 대해서 저희는 변호인 2명이 있었고 검사는 5명 가까이 있어서 정말 법정에서 치열한 법정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2명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 사유가 뭐냐면은 현 상태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지금 상태에서 기소를 했을 경우에는 무죄다라는 취지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은 법리적인 측면도 있었고 더불어서 제가 결정적인 녹음 파일을 녹취록을 해서 재판부에 실물 영상으로 보이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민주당의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이 그 주식회사 미래 한국연구소 김모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한테 공익 제보자로 혜택을 베풀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법적으로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상당 부분 어떤 그 회유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 통화가 거의 1시간 가까이 진행이 됩니다. 그와 같은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김모 씨가 자기는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 여론조사 왜곡했는 것들도 사실은 없고 더불어서 돈을 받은 것도 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 자금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내용들을 밝혀가지고 검찰에 와서 진술과 완전히 다른 내용을 저희가 법정에서 다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재판부에서는 이게 누구 말을 믿어야 되지? 검찰의 어떤 진술에 가진 그 증거의 신빙성이 상당 부분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치자금법을 줬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버린 거죠. 결국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자료는 오히려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이 이제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은 지금까지 사실은 이것이 지금 신년의 정면 승부의 거의 단독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번 정권에 불리한 내용뿐만 아니고 거꾸로 이번 정권에 유리한 증거가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이제 최인영 변호사님은 법률 대리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말씀하시는 게 이게 좀 오해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반론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명태균 있잖아요. 죄송한데 김영선 반론도 하시고 패자 말씀 안 하셨으니까 네. 패자도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일단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두 사람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은 결정적인 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도 상당 부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동의할 수 없고 그리고 아까 제가 3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십으로 치부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단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 봉투 받았다. 그래서 자기로서는 상당히 좀 큰 돈이었다. 김건희 여사로서는 작은 돈이겠지만 그런데 그거를 지금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직접 들었다라면서 5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 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81차례 대선 경선 때부터 대선까지 여론조사를 해줬다. 그리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은 공천을 받아왔다. 지금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직접 대통령의 배우자로부터 당시에는 이제 예비 후보자 또는 뭐 또 민주당의 후보 국민의힘의 후보 시절이겠죠. 그런데 그 배우자로부터 돈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가십이다? 그러면 얘기를 해보죠. 김혜경 씨는 10만 4천 원 밥 샀다고 그래가지고 피서공거지 박탈되는 150만 원이 지금 선고가 됐어요. 이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문제가 되는 엄청난 문제예요. 근데 이거 가십이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동의하기 어렵고 네. 이게 과연 법조인의 인식인지 상당히 제가 좀 의문이고 네, 두 번째, 드릴게요. 왜 그렇게 하세요? 네. 이준석 지금 전 대표 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포항시장이라든지 또 강성구청장이라든지 또는 등등 해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역정까지 냈다라면서 공천 개입을 강력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가십거리입니까? 이것도 수사하면은 제가 볼 때 정말로 공천 개입을 했다면 탄핵 사유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군 통수권자가 한미 연합훈련 하고 있는데 골프 치면은 그게 가십거리입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군 통수권자가 군을 통솔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북한에 무인기가 뭐 들어갔다고 뭐 계속해서 오물풍선 보내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채 잡았다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게 가십거리입니까? 반박해 보세요. 네, 저 할까요? 예, 하시고 여기까지만 들고 1분 여기서 줄일게요. 예, 간단하게 짧게 해주세요. 할게요. 예. 가십거리 맞네요. 코바나 컨텐츠에서 어떤 돈을 주고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게 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문 증거입니다. 이게 그 강희경 씨한테 전에 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입증하는 것이 사실 어렵고 지금 사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때의 그 김건희 여사가 무슨 공직에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사랑하는 우리 김혜경 여사는 경기도 세금 카드, 법인 카드로 자기의 개인적인 선거에 썼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다르죠? 아니 잠깐만요. 아까 얘기한 똑같은 것처럼 자격에서 밥 산 거하고 아니, 돈 준 거하고 똑같죠.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무슨 법의 논리가. 개인하고 법인 세금 카드하고 같나요?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잠시만요. 저한테 얘기를 할 기회를 주시라고요. 선거법 위반은 자, 무슨 뭐 돈을 일단- 쓰느냐가 문제지. 일단 얘기를 듣고 예, 그리고 아까 1분 뭐 여기서 줄일게요. 그 예. 대통령 골프 치면 안 됩니까? 그랬으면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그냥 탄핵도 한 100번은 됐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일정과 관련되는 부분을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우리나라가 위기가 아닌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매번 그러면 항상 그러잖아. 무슨 뭘 부르고 하면은 왜 이때 불렀나. 민주당은 맨날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항상 맥락을 연결하면 그렇게 되지만 한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넓게 봐줄 수 있는 그거야말로 무슨 그걸로 해서 무슨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걸로 해서 무슨 큰 어떤 뭐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십거리를 침소봉대한다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자,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계속 이번 주 승부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세안대학교 배정호 교수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이번 주 승부 우리만 할 게 아니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또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 얼마든지 반영해드리고요. 또 하나 YTN 라디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도 여러분이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 이유까지 간략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또 소개해드리죠. 자. 제가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제가 패자. 깜빡해. 패자. 예, 그래요. 연명하십시오. 또. 교수님 패자. 우리가 또 보조를 잘하겠습니다. 이게 또 기억력이 좋으시잖아요. 교수님이시라서 예. 예. 예, 하십시오. 제가 이제 패자를 대통령실을 꼽았어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플러스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 대통령실을 꼽은 이유는 대통령실에 해명이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엇박자가 나와서 아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더 곤혹스럽게 만든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뭐 바보 오빠 문제 나오고 뭐 명태균 씨 폭로 나올 때 친분 관계는 없다. 또 두 차례 정도 만났다. 그리고 또 경선 때 이후로는 안 만났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게 다 거짓말로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공경에 처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아까 논쟁이 됐던 골프와 관련해서도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당선이. 그러니까 11월 9일 날 골프 친 사실이 이제 보도가 되니까 이걸 뭐라고 했냐면은 8년 만에 채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보니까 지금 민주당의 김병지 의원에 따르면은 최소 7차례 골프를 쳤는데 대통령이 8월부터 쳤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계속 쳤다. 그러면 벌써 안 맞잖아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지는 몰랐는데 그러면 이게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이 대통령을 거짓말하는 대통령으로 만드니까 그러니까 골프 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문제다 이거죠. 말씀이시죠. 저는 이제 예.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하고 좀 인식이 다른 게 대통령이 골프 치면 안 되나? 골프 쳐도 되죠. 당연히 제가 골프 치면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골프 쳐셔도 되는데 또 트럼프하고 또 회동을 하고 좋은 케미를 만들려면 골프도 해야죠. 저는 골프 하는 거 찬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이고 두 번째로는 골프를 쳐서는 안 될 때 치니까 문제다 이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쳤다는 제보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군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걸 김병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8월 24일 날 골프 쳤다는 거예요. 한성대에서. 그런데 이때가 어디요? 뭐였냐. 한미연합군사훈련. 한성대? 그 골프장 이름이 있던데. 한성대학교는 아니겠죠. 아니요. 한성대. 성남공항 옆에 있는 한성대학교가 네, 아니고 한성대. 공부대 골프장 이름이 예, 한성대. 옆에 전화하면 그렇습니다. 진짜 한성대학교가 있는 줄 네네네. 압니다 거기. 한성대 골프장입니다. 근데 8월 24일 날 쳤는데 이때가 첫째 한미연합 군사훈련이었다. 예. 두 번째 이 기간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군 장병들한테 골프 금지를 내린 기간이에요. 8월 19일에서 29일 날. 예. 근데 군 통수권자니까 골프 금지령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골프 쳐버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8월 22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부천에서 호텔 화재가 나가지고 7명이 사망하는 사상자 19명의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8월 말에는 남북 긴장 고조되고 북쓰레기 풍선이 막 날라오고 그리고 10월 12일 날도 골프 쳤는데 이때 또 평양에 또 무인기 침투 논란이 있고 이러니까 제가 문제라는 거죠. 오케이. 자, 뭐 하신 말씀 하시고 플러스 승자. 뭐 크게 드릴 말은 아까 없고요. 패자를 말씀하셨으니까 패자 있고 승자 승자. 하셨어요.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윤미향 씨라고. 전 의원. 예, 윤미향 전 의원 정의기억연대 오늘 한 신문에서는 불의기억연대라고 해서 그 정말 좋은 일을 하신 단체 이름에 오명을 남긴 분인데요. 그 단체에는 오명을 남겼는데 본인은 정말 좋은 거 다 쏙쏙 빼드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당선되고 난 무렵에 그 정의기억연대에 내부적으로 돈을 배임 횡령했다는 문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어찌된 심판인지 1심을 거의 2년 7개월을 끌었고 대법원에 유죄 확정될 때까지가 4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임기 1년에 한 1억 6천만 원 월급 그리고 또 매년 또 1억 5천만 원 가량의 이 또 국민으로부터 정치자금도 받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거 탈탈 계산해 드릴까요? 예. 세비가 정확하게 1억 6,500 정도 됩니다. 예, 예. 근데 거기 플러스에 예를 들면 유류 지원비에다가 그렇죠. 이게 그것도 한 그런 1억 거 정도. 다 합하면 그 1년에 1억 500만 원인가 예, 예. 돼요. 그리고 지금 플러스 후원금은 그건 또 다른 그렇죠. 용도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일단 세금으로 받는 거는 한 2억 6,500 정도 그렇죠. 되죠. 그거 다 받아 드시고 잘 말아 드시고 뭐 대법원 판결이 그로부터 이후에 선고나는 이게 뭡니까? 김동길 전 교수님처럼 이게 뭡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다고 하는데 저는 지연된 정의가 아니고 지연시킨 사법부가 스스로 지연시킨 정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실제로 지금 기소된 때로부터 2년 2개월이 지나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윤미향 의원은 1심이 2년 7개월인가 그렇게 됐으니까 오히려 윤미향 의원이 더 혜택을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윤미향 의원을 들었냐 하면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어떤 뭐 나쁜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정말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그 영어로는 섹스 슬레이브라고 해서 성노예 그리고 또 그 어떻게 보면 그 종군 위안부 문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초기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국 김복동 돌아가신 어르신의
이 돌아가셨을 때의 조의금 이런 것들을 개인 계좌로 받아가지고 배임 횡령했다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나는 무죄다? 도대체 이분은 책임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수사받을 때 그 정의연의 쉼터에 있는 실무자가 사실은 자살했습니다. 요즘은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면 오히려 자살을 미화한다고 해서 자살을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까지 판결을 받아놓고는 자기들은 무죄라고 하는 이런 어이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정의개혁연대를 정상화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정신대에 관련되는 것들을 정상화하기 위한 어떤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 사건의 교훈은 뭐냐면은 사법부는 제때에 적시에 판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2년 2개월을 지난 판결 공직선거법은 원래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합해서 1년 만에 선고하라는 그 법의 취지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도 빠른 시간 내에 선고해달라는 취지에서 더 이상 이런 식의 승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번 주의 승자는 윤미향으로 꼽았습니다. 예. 633. 지금 그 대법원장 신임은 아니지만 지금 대법원장께서 이거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지켜봐야죠. 근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이게 좀 굉장히 많이 늘어진 네,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됐든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뭐 일단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는요. 공직선거법이 아니니까 633 그렇죠. 원칙은 그건 아니고요. 아니죠. 네, 그런데 4년 2개월이 걸렸어요. 기소에서 판결까지.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지금 그러니까 직을 박탈당하는 그런 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임기를 다 채웠거든요. 이 부분은 재판부가 정말로 잘못했다. 예. 정의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의를 훼손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미향 씨 같은 사람은 역대 국회의원 명단에서 지워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파렴치한 말씀이 굉장히 저는 강하시네.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보거든요. 일단 뭐 사법부가 단죄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이분이 위안부 할머니들 뭐 인권을 위한 운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죄를 받은 내용을 보니까 위안부 피해자 돕기 모금 한 1억 정도를 사적으로 이용해서 가지고 이게 이제 유죄를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 2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가지고 시민단체 용도로 써가지고 이게 기부금품 위반으로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이제 유죄를 받았고 또 국고보조금 여가부에서 준 6,500만 원 인건비로 받았는데 이걸 이제 운영비로 유용해가지고 처벌을 받았는데 정말로 이거는 좀 파렴치하고 이런 분들의 행동 때문에 앞으로 시민사회 운동에 이 정당성이 상당히 훼손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우리 또 변호사님께서 이재명 대표 재판으로 또 끌고 갔는데 이거는 좀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린 게요. 이재명 대표가 1심 판결이 지금 2년 정도 걸렸는데 2년 그렇게 된 2개월인가 뭐 2년 2개월 걸렸는데 그게 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담당 재판장이 사직을 해버렸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책임입니까? 그러면 담당 재판장이 사직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공소사실 요지 진술부터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도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증거 조사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거예요. 이거는 재판부가 처리한 문제지 이재명 대표가 처리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그런 문제도 있었고 단식 농성한 것도 있었고 국정감사도 있었고 총선도 있었고 이런 전국의 그런 맞물려서 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 재판을 보니까 최근에 1년 6개월 동안은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증인들 줄줄이 오고 27차례 재판 열고 수사 기록만 1만 쪽에 달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재판을 지연시킨 건 아니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승부처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승부처 얘기하기 네. 전에 그 좀 전에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에 대해서 민주당이 참담한 결과다라고 하면서 법원 각오하라라는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누가 법원 민주당이요 아, 공식적으로 법원 각오하라라는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몇 분 전에 민주당이 법원 각오하라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의 판사급박 보복이 시작됐네요. 콜롬비아 마약왕 에스코바르처럼 자기 사건 없애려 법원을 밀어버리라고 기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겁박과 보복을 막아내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는 말씀을 하고 이어서 다음 주에 금주의 승부처 창원 지방법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명태균 어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잖아요. 오후 2시부터 거의 7시 반까지 재판장님 정말 고생했어요. 저도 그 검사들과 거의 2시간만 거의 3시간 가까이 싸웠지만 재판장님은 그거 얘기 들으면서 하나하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명태균 씨와 그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저는 두 분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는 사실상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을 봤을 때 공범은 그 2명 플러스 미래한국연구소의 김모 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빼놨어요. 왜 그럴까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결국 민주당에서 지금 공익제보자라고 하면서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까지 영장을 청구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시끄러운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안 친 것이 아닌가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상당 부분은 이게 정치자금법보다는 오히려 사기적인 측면이 상당히 있는 측면입니다.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녹취록에 보면은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이거 사기적인 것이 있느냐라고 그 김모 씨에게 되묻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에 대한 어떤 입증이 부족하다라는 취지에서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앞으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사실관계는 제대로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지금 참고로 민주당 최고위에 있어서의 공식 발언은 보도가 되지 않아서 확인이 어렵고요. 지금 건 최진영 변호사님이 개인으로 수신한 기사일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좀 바로 말씀하세요. 잡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이 좀 오보를 마구 날려버렸는데요. 민주당 최고위에서 사법부 각오하라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의 입장은 아직 안 나왔고 여기 기사를 보면 이른바 친명계라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코멘트가 나왔어요. 그중에 지금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공식 제가 입장이 최고위원이라고 안 했습니다. 네. 지금 보세요. 공식 입장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이라고 안 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법부 각오하라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김용민 의원이 얘기했는데 첫 번째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 참담을 함을 금할 길이 없다.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좀 같은 맥락이고 승부처. 네. 승부처. 저는 이제 앞으로 구속 수감된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명태균의 수사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승부처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검찰이 두 사람을 구속으로 이제 해서 수사를 벌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명태균 같은 경우는 자신이 구속되면 윤석열 대통령에서 하야하든지 한 달 안에 또는 뭐 탄핵하든지 이렇게 이제 공갈을 그런 얘기를 했죠. 때렸는데 과연 구속돼 가지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명태균 씨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소개해 준 사람인데 구속이 된 상황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에 따라 좀 상당히 이 전국이 요동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처를 했는데 문제는 검찰 수사가 문제입니다. 검찰 수사는 현재 단순히
그분들과 관련된 예. 정치자금법 위반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창원 국가산단 예. 이 조성 개입 의혹도 있고 공천 개입도 있고 예. 또 여론조작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돈봉투 준 이런 부분 예. 이런 부분 검찰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갤럽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드리죠. 2023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주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두 분이 또 싸울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세안대학교 배정호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